자, 처음에 내가 이 정도 깊이로 넣었어. 네. 근데 이제 제터씨를 받으러 오셨을 때 네. 얘가 잘 안 남았어. 네. 그럼 방금 넣은 깊이보다 작게 넣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타투, 우리 SNP에 관련된 이제 헤어 타투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전에 저희 김희정 원장님 모셔서 여러 가지 타투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모셔서 디테일한 또 머리 타투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고자 하는데 네. 제가 그 영상을 올려놓고 많은 분들 질문이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해? 그리고 잘 받는 방법이 어떤 건데?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쏟아졌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도 많았고 댓글창에도 이렇게 몇 개가 있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잘못되면은 또 어떡하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직접 어떻게 해야 그리고 또 어떻게 받아야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네. 머신이나 색소 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용어로 써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반영구 머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투 머신이 따로 이렇게 타투 핸드 머신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출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색소를 뱉는 그게 틀리기 때문에 반영구 머신으로는 어쨌든 두피를 시술하기 좀 힘들고 네. 그 다음에 타투 머신으로 하기에는 그립감 때문에 저희가 두피를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핸드 타투 머신기로 해서 저희는 지금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색소는 지금 저희가 나오는 색소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주사기 모양처럼 생겼는데 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네. 이제 공기하고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 정제수라고 그러죠. 네. 그게 멸균 정제수를 베이스로 깔고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가 아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가 또 네. 그래서 최대한 바깥쪽하고 접촉이 안 되게끔 위생상.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색소 커버리 네. 되게 작아요. 네, 재밌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짝이 좋게끔. 네네. 어허. 색소가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전문적이고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 케이스가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네, 이게 플라스틱도 아니고 유리도 아닌 그런 네.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 안에서 뭐 장기스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게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안에서 또 세균 번식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그 중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리하고 플라스틱하고 섞여 만든. 그러네요. 네네네. 정말 강도도 있고 그냥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싼 거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럼 단가가 꽤 비싸겠네요. 가격이 좀 반영구 색소보다는 조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전문적인 색소를 써야 색깔 변질이 또 안 되고 기법도 중요하지만 색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머신은 이제 타투 전용으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헤어 타투? 네네. 이게 이유는 반영구 머신 같은 경우는 토크, 이지, 그 다음에 회오리를 같이 쳐요. 네. 근데 타투 머신 같은 경우는 회오리가 없어요. 이 모다 자체에서 네. 이 니들을 쏟아줄 때 네. 회오리 기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도트를 찍고 난 다음에 회오리 기법을 하게 되면 퍼지겠죠. 네. 아무리 잘 찍어도. 네. 근데 타투에 이 출력을 주는 이 모다 자체는 회오리 치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트하고 이직 정도만 해준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술을 잘 배워서 정확하게만 해주면 네. 퍼지는 거는 없죠. 퍼지지 않게끔. 근데 예를 들어 반영구 머신으로 내가 얘를 도트를 찍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잘 찍어도 거의 99% 퍼지죠. 퍼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니들이 이렇게 회오리 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반영구를 하시는 분들이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는 이해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니들도 다르죠? 그쵸. 니들도? 이게 캡
니들 캡을 이렇게 딱 보면 네. 우리 반영구 니들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돼 있어요. 네. 원형에서 니들이 이렇게 나와서 네. 가운데서 토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직도 하고 여기서 회오리도 치고 네. 이런 식이고 네. 지금 이렇게 타투 핸드피스 이 니들 같은 경우 보면 이 단면이 쳐 있잖아요. 네. 여기 사선으로 쳐 있고 니들이 옆으로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직도 최대한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 입구 자체가 홀더 자체가 원형이 아니고 D자로 돼 있어서 오. 뒤에 면에 아예 그냥 니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제가 조금 이따가 착샷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진짜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러네. 제가 멀리서 보더라도 이게 티가 나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니들이 흔들리는 거를 최대한 잡는 거죠. 아, 그래서 정확하게 딱 들어가게끔. 그렇죠. 예. 야, 그럼 오늘 굉장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이 수업만으로 수강생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아니 더 많은 거를 더 많은 걸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헤어 타투를 이제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점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순히 영상으로만 보면 저도 네. 이제 오늘 이걸 촬영을 하겠지만 영상으로 보면 네. 그냥 머신으로 얇은 니들로 네. 그냥 색소를 찍어서 점을 찍는구나 라는 과정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실패 사례가 좀 많은 편이고요. 네. 두피도 이 시술을 받으려 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탈모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든지 이미 네. 빠짐이 진행이 완료가 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 시술을 해줬을 때 네. 이질감이 느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이질감이 느껴지면 안 돼서 두피 별로 틀려요. 탈모가 이게 생기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네. 지루성이다, 아니면 열성이다, 아니면 네. 건성이다, 아니면 원형 탈모부터 다발성으로 갔다, 뭐 네. 이거에 따라서 두피의 성질이 틀려요. 그 두피 성질에 따라서 내가 니들을 넣는 깊이도 틀리고, 각도도 틀리고, 텐션도 틀리고. 네. 그러니까 반영구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지성 피부가 있고, 네. 건성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눈썹 안에 예를 들어 뾰루지 같은 거, 피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인데 두피도 마찬가지거든요. 두피도 마찬가지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2달 정도 해가지고 배워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피드를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해줘야 되는 이유 자체가 할 때마다 세워보신 분들이거든요. 할 때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냥 공업판에 연습하듯이만 연습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분은 잘 나왔어. 근데 난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은 다 퍼지고 안 남고 그렇죠. 이런 또 맞아, 사례가 맞아, 또 맞아. 생겨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 풀어도 알짜배기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게요. 반영구를 하신 분들도 따로 전문으로 SMP 헤어 타투를 안 배운 사람들은 사실 이걸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기법이고 또 더 디테일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내가 뭐 할 줄 안다, 멋있게 다룰 줄 안다고 대뜸했다가 큰 낭패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네.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를 뚜껑을 열어서 네, 첫 번째 먼저 색소를 이렇게 넣어요. 네네. 이렇게 넣으면 이 캡 자체도 이런 묻지 않게.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잠깐만 네. 이거 한번 앞에 색소 앞쪽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직접 출시하신 거예요? 네네. 이 공장에 가서 네. 맨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 네. 색소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다시 넘기고 해서 네. 한 5번 정도 작업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여기 넘버가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색소이죠? 색소 이름이? 다크 브라운, 블랙 브라운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블랙이에요. 딥블랙이고. 딥블랙? 네, 그리고 컬러가 하나 더 있어요. 다크 브라운 식으로 해서 네네네. 컬러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여성분들 헤어라인. 여성분들 헤어라인 쪽은 이렇게 잔모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딥블랙으로 하게 되면 네. 약간 밝은 염색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조금 네.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정수리까지는 블랙으로 가도 돼요. 근데 이제 헤어라인 같은데 잔모 표현하는 데는 얘보다는 조금 더 명도가 맑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다크 브라운, 완전 브라운도 아니고 블랙도 아닌 약간 다크 브라운 계열로 하나 색소가 더 나와요.
이거 아이라인도 가능하겠네요? 아니요. 아, 아이라인 또 네, 별로예요? 네. 그냥 딱 헤어용으로 전문? 네, 헤어용으로. 아, 예, 왜냐면 오케이. 저희가 반영구 색소로 두피를 하지 못하는 이유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네. 전문 색소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네, 되겠네요. 여기 보면 네네. 스칼프 전문이에요. 아하, 그러네요. 네. 네, 전문 색소.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전문 색소 나온 게 또 있나요?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회 색소를 제작을 하면서 이제 미팅을 잡아서 했는데 아직은 이게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네. 저희가 먼저 최종적으로 나온 지가? 컨펌을 하게 된 거죠. 아하,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네네네. 너무 비싸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통 가격 단가가 한 5, 6만 원 정도 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정도는 하겠죠. 보통 아니죠. 독일 거나 이런 것도 20만 원 돈 하더라고요. 메디컬 색소도 한 10ml 이 정도 하면 네네네. 한 15만 원 뭐 그 정도 하니까. 비싼 건 18만 원, 20만 원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아는 분들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또 모르는 사람들 비싸다. 그래서 헤어가 그쵸. 또 헤어 타투가 비싸죠. 그럼 가격이 비싸죠. 받는 시술 비용이. 아까 머신기 외에 네. 요 앞에 자, 요 앞에 엣지 부분이 아까 D자로 돼 있었는데 보일까요? 제가 이게 보일까요? 짠.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네네. 오, 보여. 네네. 잠깐만요.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옆에서 살짝 45도 각도. 자, 이렇게 D자로 보입니다. 그러네.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니들이 1P죠? 네, 니들이 원피고 네. 지금 원피도 원피 나름의 또 굵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얘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네. 이 원피에서 커트를 송곳 모양이 아니고 사선 커트가 된 거예요. 아하. 네, 사선 커트가 됐기 때문에 타공이 되게 크게 남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니들이 벽으로 붙어서 나오죠. 이런 오, 식으로. 그러네. 잠깐만요. 다시 이거 찍어드릴게요. 그러네. 네. 이거는 그러면 1mm, 이렇게 몇 밀리죠? 1.56mm? 7, 8mm? 네, 그 정도 돼요. 어허, 네. 그 정도 얇아야 또, 그죠? 네네. 표현이, 네, 카메라로 살짝, 네, 이렇게, 네,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투 전용이다 보니, 이 전문 기기 이름이, 얘는 서플라이라고 그래서 네, 출력이 타투 쪽은 좀 세서 네, 얘로 연결을 해서 전파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 이 본체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네. 이게 잘, 됐다. 이게, 접합이 좀 덜 되네. 됐습니까? 네. 자, 여기는 이 출력량이 있어요. 네. 지금 얘가 숫자가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시술을 하는 속도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쪽을 이 머신을 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낮게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네. 한 6.8, 7 정도? 6.8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네. 속도감이 보면 약 이 정도 속도감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걸 시술을 할 때 영상들을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스피드하게 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머신이 정확히 90도로 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90도로 가고 니들을 적당량을 빼서 왜냐면 네. 이게 너무 많이 나와도 색소가 전달이 안 되고 네. 너무 적게 니들을 빼게 되면 이제 색소를 뱉어내기 때문에 네. 한 1.5에서 한 2mm 정도? 네. 이 정도만 빼주시고 네. 이제 넣는 거는 저희가 한 1.8 정도? 이 정도 넣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 빨 때 니들이 90도로 들어가고 90도로 빼고 자, 니들이 90도로 들어가고 90도로 빼고 네. 자, 얘가 만약에 조금만 사선으로 간다? 그러면 넣고 빼기 때문에 타공점이 공업화에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굉장히 두껍게 나오죠. 네네, 혹시. 그리고 내가 얘를 얇게 넣었을 때 타공점하고 또 깊이 넣었을 때 타공점하고 틀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속도는 그리고 얘가 내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속도감이 좀 높아져. 스피드하게 간다. 네. 그러면 얘를 한 10 정도까지 올려요. 자, 소리부터가 틀리죠. 소리 엄청 센데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속도다 그러면 저희가 시술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죠.
지금 이게 시술 속도입니까? 네네, 이게 시술 속도예요. 와. 이렇게 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을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두피 지금 뭐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찍어요. 네. 찍고 난 다음에 또 비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요. 요곳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찍는 식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시술을 실질적으로 하시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단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일자로 서버리죠. 네. 그냥 규칙 없이 그냥 내가 보이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다 보면 어느 곳은 점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맞아. 어느 곳은 점이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이제 저희가 가리키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약간 공식적으로 가요. 네. 그래서 보면 자 내가 이런 식으로 찍어줬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요. 또 이렇게 하면 마치 꽃 같죠. 패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패턴이 자,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여기서 가고 네. 또 이런 식으로 가요. 네. 이게 전체 면에 다 왔을 때 그라데이션이라는 걸 인식하기가 굉장히 쉬우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맞아. 간혹 가다 보면 그냥 진짜 이렇게 일자로 줄 서 있는 이런 타공점을 또 볼 수도 있고 얼룩져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단점이 뭐냐면 우리 두피는 구잖아요. 네. 둥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둥근 면에 이 90도라는 걸 정확하게 못 맞췄을 때 오히려 퍼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정수리 부분은 깊이가 요 정도, 헤어라인 부분은 깊이가 요 정도 이거를 정확히 90도로 해서 작용을 하는 거를 연습을 엄청 하셔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시술을 했어요. 그럼 이쪽 부분을 가게 되면은 어느 게 90도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지. 머리가 돌아가는 그쵸? 부위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네. 만약에 옆면을 한다 그러면 옆면을 고개로 돌리고 또 90도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베드 트레이닝 하면서부터 다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상으로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고개를 눕히거나 아니면 베드 자체에서 고개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전문적인 교육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지.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냥 막 하려면 왜요? 뭔들 막 못하겠어요. 그죠? 돈 들여 배운 이유가 뭐겠어요. 확실히 이제 패턴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판에 찍었는데도 SMP 같은 느낌의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뭐 이제 2회차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발색이 돼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을 이렇게 근데 얘도 같은 패턴이야. 똑같이 아까 우리 5개의 점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들어가는 식이에요. 이제 그러면 네. 리터치 때 네. 그 빠진 부분들도 꽤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찍었던 곳에다 또 찍어요? 찍어도 돼요. 찍어도 찍어도 되는데 자 처음에 내가 요 정도 깊이로 넣었어. 근데 이제 제터시를 받으러 오셨을 때 얘가 잘 안 남았어. 네. 그럼 방금 넣은 깊이보다 작게 넣어요. 왜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발색은 안 돼 보이지만 네. 두피 속에는 색소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발색력이 떨어지는 것 뿐이지. 근데 거기다가 내가 넣는 깊이를 똑같이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면 다른 타공보다는 얘가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네. 그래서 내가 1차를 넣고 난 다음에 여기가 좀 옅어, 잘 안 남았어 했을 때 넣는 거는 처음에 시술했던 요 깊이보다는 좀 더 얕게 들어가서 그 점을 하나를 완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SMP는 색소 자체도 그런 걸 받쳐주기도 하지만 1차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잘 안 남아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영과고도 틀린 점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확실히 이제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 무근의 형태의 이 표현이 네.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 패턴을 한 번 더 그 위에다가 네, 같은 방식으로 네.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점이 밀집돼 있고 약간 좀 퍼져 있고. 그러면 두 상에서도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네. 없는 분들은 그라데이션을 네.
어디서 어떻게 펼쳐지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헤어라인 쪽부터 이제 디자인을 잡아줘요. 네. 이분의 이제 얼굴형에 맞게끔 네. 그런 균형을 잡아서 어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먼저 잡아드리고 난 다음에 네. 두상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 동양인 두상 같은 경우는 보면 옆통수가 더 많이 나와 있단 말이야. 네, 네. 근데 똑같이 그냥 서양인들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두상이 네모네 보여요. 네, 그래서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짙게, 아니 옅게 들어가고 옆에 튀어나온 옆두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짙게 해서 착시를 약간 주는 식의 그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상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기법은 또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S&P를 해서 오히려 더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그쵸.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네, 맞아요. 잘생겨져 보이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스타일이 그렇게 나오죠. 아하. 요즘에 텔레비 보면 연예인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네. S&P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그 S&P 하신 분 중에 오히려 하기 전보다 이미지가 너무 동자승처럼 되신 분이 계십니다. 맞아. 누구라고 꼭 찍어 얘기하면 아실 거지만 안 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탈모가 완전히 진행을 다 완료를 했어요. 탈모를 이제 완료를 해서 이 사람이 머리털이 이제 나는 게 아예 가만히 없다. 이런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삭발을 권장을 해서 약간 스타일스럽게 만들어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떤 이미지, 그래서 디자인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드려요. 이제 그 머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작용이 나옵니다 하는 걸 이제 메이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드려요. 해드리고 나면 전 여기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기가 좀 이렇게 했으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최종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작업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앞전에 왜 그 인터뷰 영상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 반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질문들이 이거 다 뭐 머리 빠지고 나면은 전부 다 얼룩지고 그러겠네 정말 이상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오셨는데 여기 부분만 좀 비었어. 그래서 여기를 상담을 와요. 그러면 이 상담 기법을 공부를 못 받으신 분들은 그 부위만 해주세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정수리 부분에 머리가 좀 빠져서 없어. 그럼 이분이 예를 들어서 탈모 진행형이다 하면 계속 진행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 고객님이 오늘 고민하는 이 부분만 저희가 이제 S&P를 해드리게 되면 탈모가 나중에 진행이 되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처럼 거기만 얼룩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두피 진단기로 두피 진단을 해요. 해서 탈모가 진행형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계로 진행되는 게 보이잖아요. 다발성인지 M자에서 O자로 가는지 C자형 탈모인지 이렇게 탈모의 종류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앞으로 진행이 될 예상 부위까지 같이 시술을 들어가요. 그래서 한 3년, 5년 뭐 이 정도는 더 머리가 빠지더라도 전과 후가 그렇게 크게 없죠. 이질감이. 그러니까는 미리 빠질 것까지 생각해서 그 부위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그라데이션의 형태를 조금 더 유지해서 들어간다. 네, 맞아요.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댓글 다신 분들은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정말 지도 모양처럼 남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개미가 줄 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개미 줄 서는 거 괜찮다. 그렇죠. 표현이. 근데 단순히 이제 점만 찍으면 되는 줄 알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섹션을 따서 비어 있는 부분을 그냥 일자로 찍어버리시면 나중에 이제 그 부위가 도드라지겠죠. 이렇게 정말 11자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보기 흉한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지금 보이는 이거를 뭐 단돈 얼마에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후가 안 좋은 거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샵들 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이분의 탈모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다 하고 진행형인지 완료형인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시술 부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얼룩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남은 머리가 다 빠졌을 때 문제가 좀 보이지 않을까요? 하는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하긴 뭐 정말 탈모가 심하셔가지고 곧 나는 이렇게 머리가 없는 그 두 발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정확한 데서 하면 그게 퍼지거나 흉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막 이거를 레이저로 다 빼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정말 그거는 우울한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댓글로 다신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팩트를 딱딱 집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저렇게 얘기해 주면 좀 뭘 가르치라는 거야?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헤어 타투는 이거보다 더 심화적이고 신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김희정 원장님, 네. 이렇게 한 번씩 저희 아이비드 터치 채널에서 두피에 대한, 두피 또 SNP에 대한 설명을, 강의를 가끔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좋습니다.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탈모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시장은.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좀 미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대표님과 같이 그런 것도 좀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하는 기법 중에 예로 해서 네. 드로잉 기법처럼 네. 페더링? 네. 이런 걸로 해서 헤어라인을 또 표현을 하는 또 그런 기법들이 또 있어요. 헤어라인을? 네. 네. 그건 이제 응용 편이기는 한데 네. 그것도 한번 또 오죠 다시.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편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뜨는